네, 안녕하세요. 저는 통계청 인구동향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병재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서 작성하게 된 초과 사망 분석 자료입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과연 우리나라에서 사망자 수는 어떻게 변화하였을지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이번 발표는 추진 배경, 초과 사망 분석 자료 소개, 국제 비교, 기대 효과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초과 사망과 관련된 기사를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연합뉴스에서 발표한 4월 22일에 발표된 자료인데요. 제목은 숨겨진 코로나19 사망자 11개국에서만 25,000명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위에서부터 보시면 이 기사에서는 코로나19 사망자 집계에 누락된 인원이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수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에서 분석한 내용인데요.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이들은 과거와 비교하여 지난달 발생한 초과 사망분에서 코로나19 공식 사망자 수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숨겨진 사망자 수를 산출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이 초과 사망이 무엇을 의미하고 또 숨겨진 사망자는 어떻게 산출하였을지,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숨겨진 사망자가 있을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먼저 초과 사망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HO에 따르면은 초과 사망은 위기 상황이 아닌 통상시에 기대되는 사망률을 초과해서 발생하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좀 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통상 수준, 즉 평상시에 일어날 사망보다 초과해서 발생한 사망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초과 사망 자료는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것이 사망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과 사망 분석이 왜 필요할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매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확진 사망자 수를 집계해서 브리핑을 통해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코로나19 사망 통계가 이미 존재하는데도 초과 사망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이유를 그림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하는 사망자 수는 코로나19 확진 사망자 수로 그림에서는 짙은 색으로 표시된 네모칸에 해당됩니다. 문제는 이 수치만으로는 코로나19가 사망에 미친 영향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먼저 코로나 확진 사망자 수는 실제로 코로나에 감염되어 사망한, 그림에서는 코로나19 직접 사망자 수로 표시되었는데 이 코로나19 감염 사망자에 비해 과소 집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코로나 감염자에 대해서 확진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확진 검사를 받지 못하고 코로나에 감염되어 사망하는 코로나19 미확진 사망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미확진 사망자는 그 확진 사망자 통계에 집계되지 않고 누락되기 때문에 과소 집계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이거 말고도 다른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간접 사망자 수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간접 사망이라 하면 코로나는 직접 감염 말고도 간접적인 경로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사망자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 예시를 들자면은 의료자원 부족으로 인한 사망이 있는데요. 코로나와 전혀 관련 없는 다른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도 병원에 갔지만 평상시에는 적절한 치료를 받고 퇴원했을 것인데 지금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의료 자원이 부족해서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이와 같은 간접 사망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간접 사망 같은 경우도 코로나19 확진 사망자 통계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코로나19 확진 사망 통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초과 사망 분석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서 초과 사망이라 함은 코로나19와 무관한 한파 그리고 고령화와 같은 그러한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것까지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고요. 즉 전체 사망자가 증가했는지를 살펴보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에 발생하는 사망자 수는 특별한 외적 요인이나 사건이 있지 않은 한에서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코로나19와 같이 사망자 수를 다수 발생시킬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영향이 초과 사망 그래프에 반영이 되게 되고 이와 같이 반영된 영향을 분석하여서 앞서 언급한 코로나19 미확진 사망자라던가 코로나19 간접 사망자, 즉 숨겨진 사망자 규모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초과 사망 분석은 코로나19 확진 사망자 수 통계를 보완하는 통계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코로나19 초과 사망 분석 자료 작성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는 초과 사망이라는 새로운 통계에 대한 수요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 통계청에서는 그러한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서 초과 사망 분석 자료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그 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초과 사망 관련 언론 보도가 이루어진 이후에 방역 당국, 즉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저희 쪽에 초과 사망 관련 자료를 공유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초과 사망 분석 자료를 시산하여서 그 결과를 공유하면서 방역 정책 수립을 지원하였고, 이와 동시에 질병관리본부와는 초과 사망 분석 자료 분석 방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국제기구 중에서는 OECD와 또 U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저희 쪽으로 초과 사망 자료를 요청하기도 하였고, 뿐만 아니라 민간과 언론에서는 자체적으로 분석한 초과 사망 자료를 보도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외국의 초과 사망 실태를 보도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숨겨진 사망자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저희 통계청에서도 초과 사망 분석 자료를 공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7월 29일에 저희는 충분한 검토를 마친 이후에 이 보도 자료를 공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와 같이 작성된 초과 사망 분석 자료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자료를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이것이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작성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초과 사망을 앞서서 통상 수준을 초과해서 발생한 사망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초과 사망이 발생했는지를 판단하는 데에서는 우선 통상 사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이 기준이 합의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국가마다 기준을 다르게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였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통계적 모델을 통해서 평상시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망자의 범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데 95% 신뢰 구간의 상한선, 조금 더 쉬운 말로 표현을 하자면 평상시에는 이 정도 사망자 수를 넘지 않겠다라고 생각되는 그 정도 수치를 초과 사망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은 그것보다 훨씬 단순하게 과거 5년, 최근 5년의 사망자 수 평균을 초과하면은 이것이 초과 사망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래 두 개의 그림은 왼쪽이 미국에서 발표하고 있는 초과 사망 자료이고 오른쪽은 영국 통계청의 자료인데요. 이 부분은 국제 비교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므로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미국과 영국에서 초과 사망 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봤는데, 우리나라의 사망 특성을 고려하여서 그와 같은 기준을 우리나라에서도 쓸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왼쪽 위에 그림이 우리나라의 월간 사망자 수 추이입니다. 여기서 봐주실 부분은 1월 자료, 가장 왼쪽의 자료를 봐주시면 되는데 2018년 동그라미로 표시된 부분이 2017년과 2016년에 비해서 훨씬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8년은 우리나라에서 기록적으로 강한 한파가 닥쳤던 해이고, 그 한파의 영향으로 인하여 사망자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였던 해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한파와 같은 이상기후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기 때문에 미국과 같이 모델링을 하는 것이 보다 복잡해질 것으로 판단하여서 저희는 다른 방법을 좀 더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왼쪽 아래의 그림은 우리나라의 연간 사망자 수 추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막대 그래프가 이제 사망자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사망자 수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영국처럼 과거의 평균 사망자 수를 이용하는 것 또한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론 내린 초과 사망의 기준은 과거 3년 동기간 사망자 수 최대치를 기준으로 하는 거였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이제 예시를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15주 차를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계표에서 가장 아래줄 15주 차에서 과거 3년 사망자 수 17년부터 19년 잠정치까지의 수치를 보시면은 5,592명, 빨간색 아니요. 5,632명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과거 3년 사망자 수 최대치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도 마찬가지로 13, 14, 14주차, 15주차까지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과거 3년 사망자 수의 최대치 빨간색 숫자가 회색 음영 처리된 구간의 위쪽 경계선을 이루게 됩니다. 이 회색 음영 처리된 구간이 사망자 수 과거 3년 최대치와 최소치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 잠정 사망자 수가 파란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15주 차에서 보시는 것처럼 5,817명 2020년 사망자 수가 과거 3년 최대치보다 더 많기 때문에 초과 사망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저희는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초과 사망 분석은 이와 같은 기준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분석이 가능할 것인데 연구자분들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저희는 공표 자료와 함께 기초 자료를 통계표 엑셀 파일의 형태로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작성 개요입니다. 초과 사망 분석 자료는 작성 시점까지 접수된 사망 신고서를 기준으로 주간 사망자 수를 집계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사망 신고서를 기초 자료로 하고 있는데, 이 사망 신고서는 저희 통계청에 접수되기까지, 사망이 발생한 시점부터 저희한테 접수되기까지 약 1개월에서 2개월 정도의 시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난달 자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직 갖고 있지 않고, 지지난달 자료까지는 이제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지난달 자료 또한 사망 신고서가 아직 다 접수되지 않아서 완전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사항을 통해서 안내하고 있고, 또한 그래프에서도 점선을 통해 별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작성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영토 내 거주자와 또 외국에 거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작성 결과는 7월 29일에 최초로 공표한 이후 매월 20일경 새로 들어오는 자료를 접수하여서 갱신하고 있습니다. 작성 결과는 통계청 코로나19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작성한 분석 자료의 결과입니다. 먼저 이게 전국 자료인데, 앞서 설명해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작성 방법은 동일합니다. 회색 음영 구간 처리된 부분이 과거 3년 사망자 수의 최대치와 최소치를 주간별로 나타내고, 빨간색 선이 올해 2020년 잠정 사망자 수 추이입니다. 자료를 보시면은 이제 1월 20일경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하고 2월 19일 국내 첫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에도 약 4,000명대 정도에서 크게 사망자 수가 변하지 않고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림에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유의미한 초과 사망이 식별되지는 않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6월 27일까지 주로 따지면 26주차까지의 자료를 집계해 본 결과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간에 비해서 2.5% 증가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고령화로 인해서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2.5%라는 수치는 평년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 전국 초과 사망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의미하게 식별되는 초과 사망은 발생하지 않고 있고,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 현재 숨겨진 사망자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숨겨진 사망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연령별로 분석한 자료인데요. 저희는 네 구간으로 연령을 나누어서 분석하였습니다. 40세 미만, 40에서 64세, 85세 이상, 그리고 65에서 84세로 이제 연령 구간에 나누어서 분석하였는데요. 여기서 봐주실 부분은 85세 이상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회색 음영 처리된 구간보다 빨간색 선이 위로 나타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85세 이상에서 초과 사망이 식별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 초과 사망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해석이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고령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곧 85세 이상 인구가 늘고 그에 따라서 85세 사망자 수도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고령화의 영향이 초과 사망에 영향을 꽤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질병관리본부의 확진 사망자 수 통계에 따르면은 80세 이상 사망자 수가 전체 확진 사망자 수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50%로 80세 이상이 코로나에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코로나의 영향 또한 85세 이상 초과 사망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성별로 분석한 자료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나누어서 분석하였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남녀 간 현저한 초과 사망 차이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감염되었을 경우 사망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자료에서는 그와 같은 결과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별로 분석한 자료입니다. 여기서는 2월부터 4월 사이에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사망자도 많이 발생했던 대구와 경북 지역을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2월에서 4월 자료를 보시면 대구 같은 경우는 먼저 2월에서 4월 사이에 회색 음영으로 처리된 구간보다 빨간색 선이 위쪽에 나타나는 구간이 조금 있습니다. 여기도 초과 사망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확진자 통계에서 2월에서 4월 사이에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초과 사망이 발생한 기간 또한 겹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북 지역에서도 2월에서 4월 사이에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였지만, 이 초과 사망 자료를 통해서는 초과 사망이 식별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에서는 2월에서 4월 사이에 약 50여 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는데 그 규모가 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통해서는 확인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코로나 사망자 규모에 따라서 규모가 크다면은 그래프를 통해서 식별할 수도 있지만 사망자 규모가 적은 경우에는 식별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초과 사망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일단 전국적으로는 유의미한 초과 사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공식 홈페이지에서 8월 12일에 업로드되어 있는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의 일부 자료를 발췌하였습니다. 감염자를 먼저 보시면은 미국에서의 감염자가 가장 많고 그다음 브라질, 인도,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순서로 감염자 수가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망자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스페인이나 영국, 이탈리아와 같은 영국 국가에서도 사망자가 적지 않게 발생하였습니다. 가장 오른쪽이 사망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더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 감염자, 확진 검사를 받은 감염자 중에서 사망한 사람의 비율입니다. 이것과 같은 경우에도 유럽이 굉장히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는 점이 특징적인 자료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8월 12일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감염자는 14,714명, 사망자는 305명, 사망률은 2.1%로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었는데 이 자료를 제가 제출한 게 한 8월 13일경에 제출했고 그동안 이제 많은 사건이 일어남에 따라서 확진자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제자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한 18,000여 명 정도의 감염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지금 여러 국가들의 감염자와 사망자 현황을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초과 사망 자료를 공표하고 있는 국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초과 사망 자료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코로나19 사망자 통계입니다. 일일별로 정리된 코로나 사망자 수를 이제 막대 그래프를 통해 나타내고 있고 빨간색 선은 미국에서 코로나 사망자의 추이를 나타낸 선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보통 한 4월 중순에서 하순경에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이후 감소하다가 최근 한 7월 말쯤 들어서 약간 다시 증가하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빨간색 선을 다음에 보실 미국의 초과 사망 자료와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이것이 미국에서 미국 CDC 질병예방센터에서 발표하고 있는 초과 사망 자료입니다. 파란색 막대가 매 주마다 발생한 사망자 수를 나타내고 있고 주황색 선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과 사망의 기준이 되는 예측선입니다. 평상시에 이 정도 사망자가 발생하였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그 선입니다. 파란색 막대가 주황색 선 위로 나타나게 되면 초과 사망이 발생한 것입니다. 보시면 그 빨간색 선 앞서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코로나 사망자 수 추이와 초과 사망 추이가 굉장히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초과 사망 그래프가 코로나 사망자 수와 굉장히 유사한 트렌드를 보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초과 사망 자료가 유의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영국의 코로나19 사망자와 초과 사망자 자료입니다. 파란색 선이 2020년 주간 잠정 사망자 수입니다. 일주일에 몇 명의 사망자 수가 발생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파란색 선 주변으로 회색 음영 처리된 구간이 있는데 이건 저희가 앞서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에서 보여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과거 5년의 사망자 수 최대치와 최소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회색 음영 처리된 구간 가운데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과거 5년 사망자 수의 평균치로 영국은 지금 이 사망자 수 평균치보다 올해 사망자 수가 많다면 초과 사망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영국에서도 초과 사망이 한눈에 식별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4월 중순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정점으로 찍었고 그 전후로 해서 초과 사망이 발생하였었습니다. 그 위에 파란색 선 말고 아래쪽에 빨간색 선을 보시면은 Death Involving COVID-19이라고 되어 있는 이 자료가 영국에서 접수되는 사망 진단서의 의사가 코로나19 사망이다라고 의견을 기재한 경우를 모두 집계한 것입니다. 결국 코로나 사망자 수를 일단 잠정치로 집계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국과 마찬가지로 영국에서도 초과 사망 그래프와 코로나 사망자 그래프가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로 보아주실 점이 있다면은 빨간색 사망자 수, 코로나 사망자 수를 보시면 한 4월 중순경에 최대치가 이제 세로축에서는 한 8천여 명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가장 많이 사망자가 발생한 기간에 8천여 명 정도가 죽었다는 것인데
위에 파란색 선에 보시면 초과 사망은 평소에 10,000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하다가 최고 구간에서는 22,000명까지 사망자가 초과 사망이 발생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초과 사망이 약 12,000명 정도 발생했고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약 8,000여 명 정도이다. 그 중간에 이제 빈 공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로부터 숨겨진 사망자 수가 어느 정도일지까지도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초과 사망 분석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과 사망 분석 자료를 공표함으로써 특정 시기에 특정 집단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에는 초과 사망 분석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자료로 저희 통계청 인구동향과에서 공표하고 있는 인구동향 조사 자료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월간으로 전국과 시도별 자료만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자료가 제공되면서 주간 사망자 수를 성별, 연령별, 시도별로 제공하게 됨에 따라서 앞으로는 보다 훨씬 정밀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 초과 사망 분석 자료는 유료 사각지대 분석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밀한 분석을 통해서 코로나19 취약 지역 또는 연령대를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고 사망자 급증 지역을 조기에 포착해서 신속한 대응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서울 지역과 광주 지역의 초과 사망 자료입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 빨간색 선을 보시면 1월부터 7월까지 쭉 가다가 7월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에 뚝 떨어지는 그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아직 사망 신고서가 다 접수되지 않아서 자료가 불완전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사망 신고서가 다 접수되지 않았다면 아래로 떨어지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 정상인데 오른쪽 광주의 그림을 보시면 점선이 뼈 쪽 올라왔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점선이 잠깐 올라갔다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아직 사망 신고서가 다 접수되지 않았는데도 이 전주에 비해서 사망자 수가 증가할 것이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망자가 증가하는 지역을 조기에 포착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보다 주의를 기울이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초과 사망 분석 자료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초과 사망은 단순히 코로나19에만 한정된 개념이 아니고 한파나 고령화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폭염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초과 사망 발생 요인도 감시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분석을 시도할 경우에도 이 자료가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초과 사망 분석 자료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방역 체계와 국가 통계 생산 체계를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자료는 유엔 여성기구에서 올해 7월 20일에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코로나가 성별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다룬 보고서였는데 일부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발췌된 내용에 따르면은 코로나와 관련된 통계는 한국이 세계에서 굉장히 우수한 수준이며 바이러스의 확산을 감시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우수한 국가 통계 생산 체계를 초과 사망 분석 자료를 영문으로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데 그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초과 사망 자료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숨겨진 사망자 수가 많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방역 체계 또한 잘 작동하고 있음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이고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미 있는 주제를 통해 유익한 강연을 진행해 주신 박병재 사무관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질문이 여러 가지 들어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앞서 6월 27일까지 사망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이 고령화 외에 코로나의 영향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물론 코로나로 인한 확진 사망자 수가 우리나라에서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초과 사망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 규모가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지가 문제가 되는데 일단 2.5%라는 수치는 고령화를 고려했을 때는 그렇게 큰 수치가 아니고 올해 2020년 같은 경우에는 1월에서 2월 사이에 자그마한 한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비해서 2020년 1월이랑 2월에 오히려 사망자 수가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고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유행한 3월부터는 사망자 수 증가율이 높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이번에 공표된 5월 자료쯤에서는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감소까지 하였는데요.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2.5%라는 수치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사망자 증가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약간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초과 사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초과 사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는 이제 모든 사망을 다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한파로 인해서 겨울철에는 이제 고령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께서는 독감을 걸렸다가 폐렴으로 발전돼서 사망이 이르는 경우도 있고 또 뭐 한여름에 폭염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좀 커다란 안전사고가 있는 경우에도 초과 사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뭐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또는 뭐 날씨의 영향을 받았다든지 합병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다양한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이번에 좀 질문 내용이 깁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자 수 비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령 표준화입니다. 그래서 초과 사망을 분석하기에 앞서 비교 기간 간의 연령 구조가 같은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연령 표준화를 먼저 실시한 후에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도 이제 이 초과 사망 분석 기준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령화랑 기온의 영향까지 모두 반영하여서 이 모델을 작성해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이번에 시행한 대로 단순히 과거 3년 사망자 수의 최고치를 기준으로 해서 가능한 한 로우 데이터 원자료의 수준에서 제공하는 것이 좋을지 많은 고려를 하였습니다. 다만 이 만약에 연령 표준화를 해서 제공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후의 영향을 반영한다던가 하는 모델을 통해서 이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통계적 기법에 대한 여러 가지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일단 원자료 수준에서 과거 3년 최대치 사망자 수 최대치를 제공함으로써 가장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이에 더 나아가서 연구자분들께서 만약에 좀 추가적인 분석을 원하신다면은 저희가 제공하는 기초 자료를 통해서 얼마든지 같은 방식으로 또는 다른 방식으로 분석을 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네, 네 번째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것이 기준이 나왔는지 저도 참 궁금한데요. 사망 원인을 보는 기준은 나라마다 다르죠. 우리나라는 선행 사인으로 보지만 영국의 경우는 직접 사인 기준으로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을 했다면 사인이 자살인지 코로나인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요거는 네,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사망 원인 통계를 작성하는 부서로서 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현재 세계적으로도 WHO와 관련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합병증이나 뭐 관련된 간접 사망을 어떤 식으로 분류해서 사망자 통계를 내야 할지 지금 검토 중인 상황이고요. ICD라고 해서 이제 세계 국제 기준을 정하는 이제 곳이 있습니다. 그 ICD에서 결정되는 결과를 반영해서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KCD라고 한국 사인 표준 분류가 결정되고 그 분류된 결정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아마 그것을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